자, 안녕하세요. 10월 17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제 비트코인이 ETF 찌라시가 돌면서 한번 변동성이 크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매매, 특히 이제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살짝 복기를 하면서 어떻게 매매를 했고, 제 영상을 어느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ETF 그 찌라시가 어떤 역할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여기서 찍었었죠. 자, 첫 번째로 제가 관점을 얘기를 했어요. 관점을 여기서 1시간 봉이 이렇게 지금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고,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고,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오른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린다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숏자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숏을 진입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고 진입을 해도 되지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지정가로 진입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관점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리스크 관리를 꼭 참고를 해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관점이라는 건 언제 틀려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 관점은 하나의 여러 가지 관점 중 하나일 뿐이고, 그 관점을 가지고 리스크를 잘 얼마나 다루느냐, 어떻게 손절을 잘 쳐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게 트레이딩의 하는 방법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채널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그었었고요. 여기를 넘게 된다면 여기는 이제 숏이 좀 위험한 구간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좀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제가 걸었던 부분은 여기 이 상승 추세선을 재차 그래도 적어도 여기는 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27,700보다 조금 아래인 27,690 부근에서 손절 라인을 걸었고요. 사실 여기서 27.3키에서 숏 체결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1분 또 지나지 않아서 여기가 손절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급하게 튀는 바람에 급하게 튀면서 27.3키에서 들어간 게 27,690에서 손절 라인을 걸었지만 27,700 후반에서 손절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절 라인을 조금 여유롭게 둔 것도 이제 두 배로 저배율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좀 손절 라인을 좀 들어갔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채널 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숏을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텔레그램에도 실시간으로 조금 설명을 계속 드렸어요. 채널 돌파를 했고 영상에서 얘기했듯 숏이 위험한 구간이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 라인 넘기 전까지는 여전히 상승하기 애매한 구간이다. 이 보라색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이 하락 추세선이죠.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야지 제가 매수를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루비 정규 멤버십 라이브를 하는 날이어서 교육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하려다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 이 보라색 추세선을 넘었을 때 타겟을 좀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여기를 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또 전체 라이브를 좀 돌려서 좀 설명을 했었는데 텔레그램에 미리 넌지시 얘기를 했었는데 보라색을 추세선을 넘는다면
비트가 29K 후반에서 30K 초반까지가 일단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 라이브에서 이렇게 메모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넘으면 29.7에서 30.3, 못 넘으면 그냥 하락.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최소 23.8K 이렇게 요약을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이 이 부분을 결국에는 넘어섰죠. 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넘어설 때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라이브를 계속 남겨놨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를 넘어서게 된다면 숏 스키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숏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들어가도 특히 여기를 또 보겠다면 손절 라인을 잘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영상으로 또 남겼던 것 중에 추후에 이제 타겟까지도 좀 설명을 드렸죠. 일단은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하락 추세선이 여기였죠. 네,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제 ETF 승인이 아마 호재로 여기를 넘으려면 ETF 승인이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언제 그러냐는 뜻 타겟을 달성을 하면은 다시 한번 쭉 내려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25K까지 깰 거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자, 이후에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우선적으로 이제 텔레그램에서는 이제 뭐 3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3만 달러를 딱 찍었고요. 그래서 30K를 딱 찍고 정확하게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4시간 봉에서도 숏 시그널이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지켜봐야 될 거를 이제 저기를 다시 뚫느냐,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만이라도 이제 보라색을 좀 지켜주느냐, 그리고 이제 지켜주면 저는 현물 단타 칠 거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루비방에서는 이제 좀 계속 현물 매수하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롱을 들어갔던 것도 있어요. 이제 여기를 이제 넘어서는 거, 보라색 추세선 넘어서는 걸 보고, 롱을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손절을 나갔던 거를 좀 많이 하려고 진입을 해서 롱으로, 들어가서 좀 빨리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29.7까지 되지 않고 한 29.4K에서 익절을 하고, 그 후에 다시 한번, 타겟이 도달 후에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여기서 더 빠져주지 않고요. 더 빠져주지 않고 이 보라색 라인을 지금 지켜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현물 매수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형 알트들을 좀 추천을 드렸고, 소형 알트를 좀 매수를 일단 좀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50% 정도는 홀딩을 해도 된다. 우리 어차피 여기 샀으니까 제가 지금 한 4개 정도를 좀 홀딩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여기까지는 좀 기다려 볼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번 주만이라도 여기를 지켜주면은 좀 단타라도 소형 알트들이 잡코인들이 좀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물을 좀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제 올랐던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차트적으로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면, 지금 형태가 제가 오르더라도 저는 여기서 이렇게 빠르게 오르고 빨리 내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오르고 빨리 내리기보다는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ETF 찌라시가 영향이 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만큼 확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 봤을 때,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보이는 형태가 일단은 리딩 다이아고널 형태가 조금 형성이 되어졌어요. 물론 정석적인 리딩 다이아고널은 아니고 이제 익스펜딩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이제 리딩 다이아고널로 가려면, 이렇게 가려면 제가 봤을 때는 지켜야 되는 부분이 27.3K,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기를 저항받고 내릴 거다라고 예상했던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지켜주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현물 진입을 한 거는 얘를 이제 여기를 지킬 거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진입을 했던 거지만, 일단은 만약에 여기에 추후에 다시 내려오더라도 여기를 지켜준다면 여기는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는 또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보이는 거는 여기서 한 파동이 쭉 빠졌고, 그 다음 A 파동이 나와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B 파동이 나와주고 C 파동이 나와줄지 를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추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빠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지켜봤던 부분은 이 보라색 추세선이고,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는 여기 위에서 마감을 해줬다라는 건 여기 위에서 지켜줬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이번 주만이라도 저는 좀 불리시하게 봐요. 그래서 지금 자체는 일단은 상승적으로 좀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라도 좀 상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을 좀 단타를 좀 진입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전에는 여기를 올라가더라도 이제 빠질 거라고 봤었던 거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주고 다시 한번 여기서 더블탑을 만들어 준 다음에 쭉 빠지는 모습을 좀 기대를 했어요.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강한 임펄스 형태가 거래량과 함께 나와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리딩 다이아고날 또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WX와 XZ 파동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얘가 어, 이 보라색 그리고 27.3K, 특히 27.3K 이 부분만 지켜준다면 얘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저점이 형성이 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50%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장투로 모았던 나머지 50%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매수를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일봉에서 업트렌드가 뜨면은 얘기를 한다고 했죠. 업트렌드가 뜨면은 통계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이 평단가를 유지를 하고요. 나중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매수 못한 거에 대해서 좀 후회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 50% 홀딩을 했던 거는 정말 잘한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가능성은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까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조금 더 제 관점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좀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한번 23.7K까지, 그러니까 27.3K까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빼서 ABC 형태를 만들어 준다면 얘는 리딩 다이아고널 후에 1파, 2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둘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얘가 이대로 올라간다면 얘는 이대로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결국에는 더블탑을 이렇게 형성을 해서 좀 빠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전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듯 25K를 깨고 23.8K까지 내려올 것 같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일단은 이제 리딩 다이아고널 형태가 만들어졌다. 그러려면은 ABC 형태가 깔끔하게 나와주고 27.3K를 지지받는 모습까지 나와준다면 얘가 확인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두 번째로 얘가 그렇지 못하고 이 상태로 올려버린다면 얘는 고점이 이제 4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더블탑이 생기면서 여기서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이 3.8K까지는 맞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로서는 일단 어제 여기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래도 좀 상승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A, B, C가 되든 혹은 여기서 다시 W, X, Y, 그러니까 A, B, C, A, B, C, A, B, C 가 되든 두 가지 다 모두 일단 이번 주는 조금 반등을 기대를 할 수 있으니, 현물도 이제 잡코인 같은 경우는 단타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복귀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비트코인 중장기적으로 어제 ETF 찌라시가 어떻게 될지, 차트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ETF 이 찌라시로 인해서 여기 이 저항 매물대 라인을 한번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여기를 한번 매물대를 조금 소화를 시켜줬다는 거겠죠. 여러 번 건드리다 보면은 여기는 결국 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생기는 거고요. 결국에는 ETF 승인은 전 결국에는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지 못했던 거에 대해 너무 실망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지금은 우리는 계속 매수를 해도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생각을 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시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